안녕하세요. 기영 F&B 임직원 여러분. 활기찬 2025년 8월 13일 아침입니다. 오늘 저희 KFN 굿모닝 뉴스에서는요. 최근 외식 산업의 주요 흐름들 좀 깊이 있게 살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정책 변화부터 해서 브랜드 소식, 기업 동향, 또 해외 사례까지 핵심만 쏙쏙 뽑아 전해드릴게요. 자, 그럼 먼저 외식업계랑 관련된 정책 소식부터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요즘 정부랑 업계 사이에 여러 논의가 오가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건요. 외식업계가 정부랑 여당에다가 외식비 소득공제 이걸 새로 만들자. 그리고 외식 바우처 이것도 도입하자. 이렇게 공식 건의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연말에 끝나는 부가가치세 우대 적용 있잖아요. 그것도 좀 연장해달라고 요청했고요. 서득공제랑 부가세 연장. 네, 이게 고물가 상황에서 아무래도 소비자분들하고 또 자영업자분들 부담을 좀 줄여보려는 그런 절실한 요구라고 봐야겠죠. 그렇죠. 소비자와 자영업자 부담 완화. 정말 중요한 문제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물가 좀 안정시키라고 요청하니까 일부 프랜차이즈들이 가격을 내렸다는 소식도 있네요. 샐러디나 바른치킨 같은 곳들이요. 네네, 있었습니다. 이게 뭐랄까 정말 실질적인 도움이 될까요? 아니면 좀 상징적인 움직임일까요? 좋은 지적이신데요. 이게 규모는 작을 수 있어도 그래도 어려운 시기에 좀 같이 가려는 의지를 보여준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적인 물가 부담을 다 없애기에는 좀 제한적일 수 있죠. 더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뜨거운 감자가 역시 그 플랫폼 수수료 문제인데요. 배달앱 수수료 말씀이시군요. 그거 진짜 맞습니다. 미국 무역대표부 USTR이라고 하죠. 거기서 최근에 한국 플랫폼 규제 논의에 대해서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실증 분석이나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같은 게 더 필요하다. 이런 의견을 냈어요. 미국에서요? 왜죠? 이미 업계 자율 협약으로 수수료가 조금씩 내리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강제로 상한선을 딱 정해버리면 오히려 시장을 왜곡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오는 거죠. 이 규제랑 자율성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는 게 참 어려운 과제입니다. 특히 저희처럼 배달 의존도가 높은 프랜차이즈들한테는 이게 운영 비용이랑 직결되는 문제니까요. 그렇겠네요. 그 균형 점 찾기가 참 쉽지 않겠습니다. 자, 그럼 이런 정책적인 압박 속에서 개별 브랜드들은 또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한번 보죠. 여름 막바지 마케팅 경쟁이 아주 치열하다고요? 네, 특히 커피 업계가 아주 난립니다. 여름 거의 다 갔는데 마지막 고객 잡아보려고 한정 메뉴 경쟁이 한창이에요. 예를 들면 티몰튼의 허니 크롤러 도넛 있잖아요. 그거 출시 5일 만에 10,000개 넘게 팔렸다고 하니까요. 시즌 한정 메뉴가 확실히 고객들 시선 끄는 효과는 여전한 것 같습니다. 와, 5일에 10,000개요? 네, 이런 걸 이제 LTO, 리미티드 타임 오퍼라고 하는데 이게 단기 매출에도 좋고 브랜드 이미지에도 좀 활력을 주죠. 확실히 지금 아니면 못 먹는다 이런 희소성이 좀 먹히는군요. 그리고 BBQ는 공공배달앱 땡겨요랑 손잡고 할인 행사를 한다고요. 첫 주문 할인폭이 꽤 크던데요. 네, 맞아요. 최대 8,000원 할인이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거 좀 솔깃하죠. 근데 여기서 좀 주목할 점은 서울 배달 플러스 가격제 이걸 활용한다는 건데요. 이 모델이 가맹점의 중개 수수료 부담을 좀 낮춰주는 걸 목표로 하거든요. 수수료 부담 완화? 네. 배달 플랫폼 수수료가 계속 이슈니까 이런 상생 모델을 활용한 협업이 앞으로 좀 늘어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편의점 업계 움직임도 좀 봐야 할 것 같아요. 세븐일레븐이 동원 F&B랑 같이 고품질 간편식을 내놨다는 소식 저도 봤거든요. 이른바 편도족 공약이라는데 이게 외식업계에는 좀 어떤 의미일까요? 이거 정말 주목해야 할 변화입니다. 외식 물가, 특히 점심값이 너무 부담되니까 가성비 좋은 편의점 간편식 찾는 수요가 진짜 폭발적으로 늘고 있거든요. 당장 김밥 가격만 봐도 5년 사이에 38%나 올랐다고 하잖아요. 38%요. 와. 네, 그래서 세븐일레븐이랑 동원이 이렇게 손잡은 건 편의점 음식이 그냥 싼 한 끼가 아니라 이제 제대로 된 식사로 점점 진화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어떻게 보면 편의점하고 외식업의 경계가 점점 흐려지고 있다. 이런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편의점이 점점 더 강력한 경쟁자가 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자, 그럼 이제 좀 시야를 넓혀서요. 대형 유통이나 식품 기업들 최근 실적은 어땠는지 좀 보겠습니다. 이마트가 2분기에 흑자 전환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216억 원 영업이익 기록하면서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근데 좀 흥미로운 점은 오프라인 매장, 특히 그 창고형 할인점인 트레이더스랑 미국 법인 실적이 개선을 이끌었다는 거예요. 아, 오프라인요? 네, 반면에 SSG.com 같은 온라인 부문은 아직 좀 적자폭을 줄이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이걸 보면 이마트가 다시 오프라인 경쟁력 강화에 집중하고 있구나,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성장세가 좀 주춤한 걸까요? CJ제일제당은 좀 다르죠. 국내 실적은 좀 안 좋았는데 해외에서 K푸드가 잘 나갔다고요. 그렇습니다. CJ제일제당 2분기 전체 영업이익은 조금 줄었어요. 그런데 해외 식품 매출은 오히려 3% 성장해서 1조 3천억 원을 넘겼습니다. 특히 북미 시장에서 냉동밥이나 치킨 같은 주력 제품들이 두 자릿수 성장률을 보였고요. 일본이나 유럽에서도 성과가 좋았다고 합니다. 오, K푸드 인기가 여전하네요. 네, K푸드의 글로벌 확장이 여전히 아주 강력한 성장 동력이라는 걸 명확히 보여주는 거죠. 국내 시장이 어려우니까 해외에서 돌파구를 찾는 전략이 점점 더 주요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국내랑 해외 상황이 이렇게 좀 다르군요. 자, 마지막으로 아주 흥미로운 해외 사례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폴란드 편의점 자부카 이야기인데요. 여기가 뭐 동유럽의 아마존 이렇게 불린다면서요. 네, 자부카는 정말 대단한 사례입니다. 매장 면적은 되게 작은데 스트리트 푸드 판매에 완전히 특화해서 엄청난 성공을 거뒀어요. 연간 핫도그를 8,500만 개, 핫커피는 3,900만 잔을 판다고 하고요. 감자튀김은 심지어 맥도날드보다 더 많이 판다고 하니 그 규모가 상상이 잘 안 되죠. 편의점에서 맥도날드보다 감치를 더 많이 판다고요? 와, 진짜 놀라운데요. 비결이 뭘까요, 대체? 핵심은 두 가지인데요. 즉석 조리랑 기술 도입입니다. 대부분 매장에 컨벡션 오븐을 설치해서 냉동생지를 막 즉석에서 구워 팔아요. 그러니까 편의점 음식 퀄리티를 한 단계 확 끌어올린 거죠. 아, 즉석에서. 네, 거기다가 자부카 나노라고 하는 무인 자율 매장이나 서빙 로봇 로비 같은 첨단 기술도 아주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물건만 파는 곳이 아니라 빠르고 맛있는 음식을 제공하는 미니 외식 공간으로 스스로를 재정의한 거예요. 편의점이랑 QSR, 그러니까 퀵 서비스 레스토랑의 경계를 그냥 확 허물어버린 거죠. 정말 혁신적이네요. 오늘 뭐 정책 동향부터 브랜드 전략, 기업 실적,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자두과 같은 해외 혁신 사례까지 외식 산업을 둘러싼 정말 다양한 이야기들을 깊이 있게 나눠봤습니다. 변화의 속도가 정말 빠르다는 걸 다시 한번 느끼네요. 네,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이 여기 계신 기영 F&B 임직원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뭐 새로운 아이디어를 떠올리시거나 아니면 현재 전략을 좀 점검하시는데 작은 실마리라도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우리는 또 어떤 기회를 발견하고 또 어떤 방식으로 우리만의 혁신을 만들어갈 수 있을까? 이 질문을 잠시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저희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활력 넘치는 하루 보내시길 응원하겠습니다.